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엔 책 읽는 걸 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손이 잘 안 가고 스마트폰만 자꾸 보게 된다거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겪는다는 이른바 책태기일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책과의 좀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개인적인 시도, 한 분의 경험에서 나온 독서 선언문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이 선언문을 만들게 된 그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 선언문이 정확히 뭐고, 또 왜 이게 단순한 다짐을 넘어서 책과의 관계를 다시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책태기 상태요. 자료에 따르면 예전엔 책에서 위로나 즐거움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책들이 그냥 뭐랄까 장식품처럼 느껴지고 아, 읽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만 남는 그런 상태라고 하죠. 이런 느낌 혹시 익숙하신가요? 네, 뭐랄까. 정보는 넘쳐나고 시간은 늘 부족한 요즘 사회에서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독서량이 줄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자료를 보면 이 화자는 책을 통해서 얻었던 어떤 내면의 성찰, 또 감정적인 연결 같은 거요. 그런 게 딱 끊어진 데서 오는 그 공허함, 이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 바로 그 공허함, 그리고 책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거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와 좀 약속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독서 선언문이죠. 뭐 거창한 목표 달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바쁜 삶 속에서도 책을 곁에 두겠다. 약간 이런 개인적인 약속에 가깝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게 뭐 외부 기준이나 뭐 성과 내야 한다는 압박, 이런 게 아니고요. 철저히 자신과의 대화라는 점이에요. 독서의 주도권을 다시 나한테 가져오는 거죠. 아, 나에게로. 네, 읽어야만 한다는 의무감 대신에 나는 책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싶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선언문의 내용들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이 곧 나의 스승이며 벗이며 거울임을 선언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스승, 벗, 거울이었을까요? 자료에 보면 어떤 어려움 같은 걸 겪고 이런 정의에 다다른 건가요? 아, 네. 그 자료를 좀 보면요. 이분이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 같은 시기에 좀 방향을 잃고 외로움을 느꼈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책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스승, 또 위안을 주는 법,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발견했던 그 경험이 이런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 뭐랄까, 삶의 동반자로서 책의 여러 가치를 인정한 거죠. 아, 그렇군요. 동반자, 또 지식보다는 이해를, 속도보다는 깊이를 추구할 것이다. 이런 다짐도 있고, 특히 저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책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근데 사실 지식 쌓고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독서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혹시 좀 현실 도피적이거나 너무 쉬운 독서만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자료에서 보이는 화자의 의도는요, 제 생각엔 지적 탐구를 아예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독서를 어떤 경쟁이나 과시 또는 정보 쌓기라는 그런 압박감에서 좀 해방시키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 해방감이요? 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막 분석하고 평가하기 전에 일단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먼저 연결되는 경험. 즉, 책과의 만남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식은 뭐랄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그게 주된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균형점에 대한 고민이 좀 보여요. 아, 균형점이군요. 네네. 그러면 나는 책을 읽는 나의 모습을 사랑할 것이다. 이 다짐도 좀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완독 이런 결과보다는 그냥 책을 딱 펼쳐 들고 있는 그 시간 자체를 긍정하겠다. 이런 태도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딱 과정 중심의 접근이죠. 책과 함께하는 그 순간의 어떤 평온함, 또 몰입하고 있는 내 모습 자체에서 의미와 만족감을 찾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예전에는 뭐 몇 권 읽었나, 어려운 책 이해했나
이런 거에 좀 집착했다면 이제는 그냥 책 읽는 행위 자체가 주는 그 안정감, 즐거움, 이걸 인정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꾸준히 책을 읽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내적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선언문을 직접 써서 책상 앞에 붙여두고 매일 보신다고 해요. 그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겠죠? 네, 그렇죠. 자신의 다짐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고 자주 떠올리는 건 심리적으로도 되게 효과적인 전략이거든요. 추상적인 결심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도와주고 또 일상 속에서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게 해주죠. 자료의 그 화자분에게 이 선언문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책과의 관계를 계속 잘 갖고 나가겠다는 어떤 의지의 닷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독서 선언문은요, 책과 잠시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책과 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좋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서 나를 돌보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의 본질, 이걸 다시 생각해 보게 하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오늘 당장 당신은 책과 어떤 작은 약속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멋진 독서 선언문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선언을 나누면서 함께 독서 습관을 만들어가고 또 응원하는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책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단단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